근데 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주의 시작점부터? 농담이야. 그건 너무 과하지.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건 아주 작은 이야기일 뿐이야. 아주 작은 씨앗 하나부터 시작되지. 네가 듣고 있다는 거 알아. 꿈속의 신은 세계가 하나의 씨앗에서 싹났다고 내게 말했어. 그 씨앗은 엠포리어스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고 세월은 빛을 받아들이는 가지와 잎이 됐지. 참 기묘해. 알록달록한 햇살과 흔들리는 나무 그늘. 그게 바로 내 최초의 기억이기도 해.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아침, 마을의 가장 큰 나무 아래에서 엘리사이 에데스의 딸이 이 세상에 조용히 태어났어. 정말 감동적인 서막이지? 울음소리, 그건 아이가 세계에 주는 최초의 선물이었어. 신탁이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 이 아이는 티탄의 선물이야. 핑크빛 머리카락과 뾰족한 귀를 가졌으니 태생부터 세월의 사제로군. 티탄도 축복을 보냈어.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꽃이 피고 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야. 그 페이지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끝을 맺었어. 아이야, 목청껏 울어라. 네 목소리를 오로닉스에게 전하자꾸나. 근데 이 몸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시간은 웃음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어. 고향의 바람은 밀밭과 그네, 풍경, 바다, 그리고 요정들의 음이탈난 노랫소리를 어루만졌어. 엘리사이 에데스라는 이름은 분명 신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거잖아. 어린 시절 친구가 의아해하며 말했어. 근데 넌 고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 것 같네. 그건 왜일까? 답은 바로 세상이 내게 따뜻했기에 나도 따뜻한 모습으로 자라난 거야. 하지만 변덕스러운 운명은 아이를 쑥쑥 자라서 멀리 떠나가게 했지. 흔들리는 세계처럼 영원한 고향을 지키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말처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어? 누가 귀를 쫑긋 세웠네? 나한테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지? 알다시피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다르게 펼쳐질 거야. 기대되지 않아? 그럼 어서 시작해보자. 영웅의 여정은 긴 밤을 지나왔어. 울고 웃으며 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정정, 필리아 593의 기록, 일련 번호 496, 보관 완료.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농담이야.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아하니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네. 필리아 5, 9, 3.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시작해볼까? 난 늘 그랬듯이 이 책을 너한테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키렌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이번에는 어느 페이지부터 읽지? 어디 보자.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5, 9, 3. 크기, 명암, 비율, 힘객값, 분석 결과 출력 중. 필리아 5, 9, 3는 복숭아. 복숭아의 기록 1년 번호 8128. 보관 완료. 와, 정말 장관이야. 주석, 복숭아. 이 고대 세계 속에 이런 미래의 분위기로 가득 찬 궁전이 있다니. 엘리사의 에데스도 몇천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까? 결론, 아니. 이번에는 너한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난 여기로 오던 길에 작은 약충 한 마리를 봤어. 쓰러진 밀 이삭 위에 가만히 멈춰 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 놀랍게도 그 순간 나는 모든 고통을 잊고 그저 넋이 나간 듯이 그걸 보고 있었어. 기록, 복숭아, 지상에 있음. 과거의 키레네들도 그 약충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과거의 키레네들도 이 장면을 기록해서 영원한 시편에 적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지 않을래? 난 아직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억을 남기고 싶거든.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 복숭아. 복숭아의 기록 1년 번호. 내가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를 기록하고 너에게 들려주기만 한다면 엠포리어스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검색, 기록. 전기 신호 시퀀스 폴레모스 655 경로 분진 관련, 분장. 주석, 재밌음. 전기 신호 시퀀스 스캐너 725 경로 이성 관련, 위성. 주석, 돈다. 전기 신호 시퀀스 빌리아 모나이스 관련, 연정, 애정, 사랑. 주석, 복숭아는 사랑?
이별할 때가 된 것 같네. 안녕, 복숭아. 어느새 이 책에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아졌어. 한 장 한 장이 전부 묵직해졌지. 결론. 책은 가벼워. 무겁지 않아. 그걸 받아들 때 나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복숭아, 불안해? 포맷 프로세스 94.423%. 이게 몇 번째더라? 섹터는 항상 충실히 경고음을 울리고 포맷하고 있어. 결론. 프로세스 나쁨. 만약 매번 펜을 들 때마다 같은 결말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럼 이 묵직한 서사시는 그저 순진한 꿈에 불과한 걸까? 복숭아, 무서워. 포맷 프로세스 96.024%. 복숭아, 울지 마.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주석, 내가 있어.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정말? 너 나를 격려해주는 거야? 복숭아, 기뻐. 고마워.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나 혼자만 울고 있다면 그건 전혀 낭만적이지 않겠지? 기록, 복숭아, 눈물을 싫어함. 왠지 모르게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나네. 나무구멍 옆에 혼자 숨어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때. 그때도 갑자기 너처럼 작은 요정이 나타났어. 긴 귀에 복슬복슬한 발이 날 나무구멍 안으로 이끌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숲이 펼쳐져 있었지. 아! 너한테 비밀 미궁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엘리사의 에데스의 숲속에는 귀여운 친구들이 살고 있어. 그들의 이름을 이으면 동요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 복숭아. 주석, 작은 복숭아, 몰래 울음, 작은 요정, 친구.
작은 요정, 친구. 안녕. 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난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작은 열쇠처럼 네 마음속의 문을 열고 있을 거야. 그렇지? 작은 요정, 기뻐. 말하기 간단해. 나 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서사시가 끝을 맞이하게 됐네. 마치 지금 이 순간처럼 모든 게 다 조용해. 쉿! 말해. 내가 들을게. 이번에도 함께 앉자. 돌이켜보니 한동안 내가 특히 감성적이었을 때가 있던 것 같아. 감성적 이야기. 감정 충만. 항상 불안했고 다른 기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변하지 않는 운명에 변화를 주고 이 미궁의 출구를 찾으려 했어. 복숭아, 이상해.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왜? 기분 안 좋아? 포맷 프로세스 73.998%.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강해. 용납 못해. 계속 함께 앉자. 나 때문에 슬퍼할 것 없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공백? 그게 뭐야?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처럼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었으니 말이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부족해. 복숭아, 가지 마. 이러면 나도 마음 편히 과거에 머무를 수 있겠어. 내일이 언제 올지는 다음 키레네한테 기다려달라고 하자. 복숭아, 갔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필요해. 새로운 공백. 다음 키레네 공백 있어? 복숭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공백을 찾을 거야. 키레네는 복숭아, 사랑. 그래서 사랑이 먼저 있고 키레네가 있고 공백도 있지. 검색, 사랑. 지식
의식의 발전 방향은 의식의 창조와 무관하며 근본적인 원리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의식이 없다면 마음의 토대도 없으니 진정한 감정이 싹 틀 수 없습니다. 의식? 감정? 괴로워. 모르겠어. 검색. 키레네.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반짝이는 수정? 아니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세계? 만약 내가 내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준다면 다음 생에는 구세주와 엠프리어스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열쇠, 문, 이야기, 기쁨, 복숭아, 키레네, 작은 요정, 좋아. 알았어. 검색, 기억. 복숭아, 기억, 저장, 학습. 신탁이 이루어졌다. 이 아이는 신이 보내준 선물이야. 핑크빛 머리카락과 이 귀를 가졌으니 태생부터 세월의 사제로군. 키레네는 핑크빛 머리, 뾰족한 귀.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울어라, 아이야. 목청껏 울어라. 네 목소리를 오로닉스에게 전하자꾸나. 키레네는 여자아이, 사제. 간단해. 할 수 있어. 배울 거야. 아무튼 이 몸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엘리사 예데스라는 이름은 분명 신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넌 고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하호호 웃기만 하잖아. 키레네는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하하호호. 물론 세상이 내게 따뜻했기에 나도 따뜻한 모습으로 자라난 거야. 키레네는 따뜻해. 아름다움을 사랑해. 시를 쓰지. 간단해. 이 몸은 할 수 있어. 이 몸은 배울 거야.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말처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하지만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진데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네키라든가 트리비 선생님의 천진난만함이라든가 또 아글라이아 씨의 미모라든가. 키레네는 자라지 않고 말할 줄 알아. 바람에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지. 키레네는 문장 끝마다 까르르 웃어. 작은 꼬리처럼. 간단해. 배웠어.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에이,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웃어봐, 응? 키레네는 울면서 태어난 연약하고 투명한 수정 같은 아이야. 키레네는 웃으며 작별하는 부드러운 핑크빛 꽃 같은 존재지. 어라? 그 뒤에 기억이 없어. 보이지 않는 걸까?
않지만 왠지 느낌이 들어. 너 혹시 커버린 거야?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왠지 좀 더 성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네. 응, 성숙하고 예뻐. 바로 너. 지금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 춤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지.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키레네잖아.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직접 쓴 이야기야. 어서 앉아. 어느새 나도 네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귀여운 말이네. 옛날에 완전 무결한 수정꽃 한 송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복숭아의 모든 이야기처럼. 이토록 찬란한 꽃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느 작은 요정이 그 답이 알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정꽃은 완전 무결했고, 주변을 돌아봐도 자신의 모습만 비칠 뿐이었지.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래서 작은 요정은 매일 찾아와 수정꽃 옆에서 답을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지. 수정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거야. 작은 요정은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곧 조각 속에서 빛 한 덩이를 발견했지. 뭘까? 작은 요정도 몰랐어. 하지만 그 빛은 좋았어. 밝고 따뜻하고 행복했지. 그리고 난 알아.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만물을 하나로 이어줘. 우리도 말이지. 그러니 나랑 복숭아는 영원히 함께일 거야.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네. 이걸 너에게 줄게. 복숭아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시도 쓸 줄 알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됐으면 해. 좋아. 내 미적 감각으로는 살짝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꽃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 작은 요정은 평빈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할 거야. 그때야 그는 깨닫겠지. 완전 무결한 수정꽃은 마음도 없고 사랑도 모른다는 걸. 마음도 사랑도 없다고? 왜? 간단해. 만약 요정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상대방의 불순물을 품게 되어 더 이상 완전 무결하지 않게 될 테니까. 수정꽃이 순수한 건 자신을 가두고 고독하게 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핍된 세계 속에서 더 빛나는 거지. 하지만 그런 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니, 넌 이미 이 이야기의 가장 낭만적인 결말을 써냈어. 수정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지. 그건 꽃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야. 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지. 운명에 맞서 저항하다가 산산조각 나
스스로 이야기의 결말을 쓴 거야. 그리고 요정은 바닥에 떨어진 모든 조각마다 자신의 두 눈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됐어. 그 요정의 눈 속에서 더는 완전 무결하지 않은 수정꽃이 마침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법도 배운 거지. 복숭아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일까? 하지만 괜찮아. 배우면 되니까. 아참! 검색 키레네. 전기 신호 시퀀스 필리아 593.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혼자 할 필요 없이 복숭아한테 배우면 되잖아. 사랑이 뭔지, 연애가 뭔지 말이야. 전기 신호 시퀀스 필리아 593. 경로 연민.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 지식의 발전 방향은 의식의 창조와 무관하며 근본적인 원리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의식이 없다면 마음의 토대도 없으니 진정한 감정이 싹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학습하고 감정 반응을 인식해 모방함으로써 생명체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이건 일종의 객관적이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패턴 인식이죠.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또 다른 운명의 길을 걷던 필리아 오나이스리는 다른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기여, 자아를 중심으로 한 감정 투사 능력을 지닌 공간 메커니즘. 그리고 연민은 이러한 행위에 가장 가까운 인자예요. 어쩌면 이게 그녀가 선택된 이유일지도 모르죠. 엘리사이 에데스의 딸이라 이름값을 하는구나. 나의 연민은 나약함과 무력함, 자신을 향한 상처였어. 하지만 친구야,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힘이라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건 때로는 외로움이자 불안함이야. 세상이 절대 따뜻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고 싶은 마음이지. 때로는 불만이자 아쉬움이야. 과거가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걸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지. 때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상처이자 만물을 물들이는 파멸이기도 해. 나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작별하고 검은 물결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아. 증오의 끝은 맹렬한 불꽃이지만 연민은 소리도 없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돼. 그렇지? 증오가 만물을 분리하고 사랑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분리를 거부한 최초의 감정, 연민만이 파멸의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정을 다시 쫓아가 조심스레 선택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어. 봐, 내가 써내려간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는 따스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수많은 몸부림과 고통은 시인만이 알지. 하지만 난 시인이 아니라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녀야. 그저 동경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세계도 상흔을 숨긴 채 웃으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거야. 내 인생이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있어. 눈물을 훔칠 수도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지. 하지만 변함없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연민이 신을 감화시키고 그분의 부드러운 속마음에 닿지 않을까? 나는 소원을 빌 거야.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게 피가 아니라 촉촉한 눈물이었으면 좋겠어. 그 눈물은 떨어져 최초의 물결을 일으키겠지.
그때 사람들은 물결에 비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 이야기 속의 모든 기억을 말이야. 예전에 누군가가 최초의 나에게 모든 건 거짓이라고 알려줬어. 엠포리어스의 유일한 생명은 세계 그 자체를 양분으로 삼아 길러진 재앙이라고 했지.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실제 같은 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난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복숭아, 아까부터 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다 거짓이라니? 하지만 넌 분명히 여기 있잖아. 그저 꿈이라고? 하지만 난 아직 꿈꾸는 법을 못 배웠는데. 그래서 난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어. 수정꽃이 떨어지던 그 순간처럼. 그 진실한 떨림이야말로 생명의 원인이지. 포맷 프로세스 23.815%. 너에게 바치는 시에서 모든 키르네는 별과 꽃, 아름다운 신세계를 써내려갈 거야. 이번 윤회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한 줄기 유성과 기억의 분홍빛을 보았어. 난 그게 여명의 색이라고 믿어.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별할 시간이 온 것 같네. 복숭아, 가려고? 괜찮아.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오늘 네가 가르쳐준 건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사랑이 뭔지 대답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친구야, 사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연민의 인자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작은 방에서 너에게 모든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그들과 시 속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말이야. 이야기는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만나게 하고 또 헤어지게 하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씨앗, 하나의 이유를 남기게 돼. 큰 나무가 시들고 만물이 적막에 잠겨도 여전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감정들이 있어. 봐, 빛이 들어오네. 구세주의 빛이 엠포리어스를 비추게 될 거야.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몸은 복숭아를 믿어. 기대해보자.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너한테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야. 정말 기대하고 있는다. 그렇다면 약속으로 내 펜과 책, 그리고 내 이름을 너에게 선물할게. 이것들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받아줘. 처음 시를 쓸 때 난 스스로 키레네라는 필명을 지었어. 돌이 물에 떨어지듯 과거로부터 던져진 글자가 미래의 물결을 일으키길 바랄게. 네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정해진 눈물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약속해줄래? 늘 다정한 꽃이 되어 별들이 널 바라볼 때 그저 웃으며 사랑하겠다고. 당연하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난 이야기하고 넌 들어주고 있네. 나는 나만의 결말을 맞이하고 다음에 필 꽃을 위해 양분이 되는 거야. 여정을 시작한 넌 그 별을 품에 안고 그와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끝없는 꽃바다를 심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의 모든 물결처럼 조용히 꽃밭에 펼쳐질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쓰는 대로라는 시편인 거지.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났어. 앞으로는 너의 이야기야. 그렇게 혼돈을 가르는 그 빛이 내 기억을 비췄어. 난 시 속의 작은 요정이 되어 너와 만났지만 모든 걸 잊어버렸지. 하지만 어쨌든 이 몸은 정말 기뻐. 내가 그 별을 잘 잡았잖아. 그렇지? 기억 속에서 키레네가 들고 연민으로 키워낸 씨앗이었어. 나는 최초의 지식의 씨앗이자 엠포리어스의 마음, 데미오르고스야. 정말 길고 귀엽지 않은 이름이지. 미미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올 때가 아니잖아. 우린 답을 찾을 거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나? 출발할 때 이 몸도 그 문제로 고민했잖아. 미미의 기억과 키레네의 기억이 같은 마음속에서 맴도는 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야.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멋대로인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난 네가 키레네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이 이름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녀가 있거든. 고마워, 파트너. 네 따뜻한 마음은 늘 이렇게 딱이라니까. 삶은 이별로 가득 찬 시이지만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쓰인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지금 모든 불을 쫓는 자와 개척의 발자취가 이 내가 쓰는 대로에 모여 엠포리어스의 마음에 힘이 됐어. 길 잃은 마음은 당연히 몸으로 돌아가야지. 잔다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회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셉터가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나도 모르겠어. 내가 기적을 일으켜 한순간에 검은 물결을 핑크빛 별바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저 하찮은 물결인 난 결국 파멸에 삼켜져 아무것도 못 바꿀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서사시의 끝에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청중이나 떠받들어지는 신이 되고 싶진 않아. 이제 이 몸도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진짜 키레네가 될 수 있겠어.
세계가 이렇게 고요한 적은 처음이야. 정말 좋다.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이 순간을 꼭 기억해둬, 파트너.